근막은 실리콘보다 입체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경우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워. 안녕하세요, 김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30대 여자 환자분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화면 보면서 얘기하죠. 화면을 보게 되면 이 환자분 과거력이 10년에 걸쳐서 5회 이상 필러를 계속 맞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면에서 보면 미간부가 되게 넓고 뭔가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높죠. 이마에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세깅이라는 떨어짐이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측면선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계속적으로 필러를 하다가 이제 계속 퍼지고 모양도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코끝에 대한 부코나 약간 콧구멍이 좀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참에 이제 결정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수술적인 부분을 고민하시고 상담하시고 수술을 결정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코막힘도 되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술할 때 기능적인 개선도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C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오른쪽 눈 왼쪽 눈이라고 했죠. 이 녹색 선의 단면을 보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여기가 코끝이 되고, 그리고 뒤로 가게 되면 이게 비중격, 그리고 비갑계. 비중격이 점점점 왼쪽으로 쏠리고 있죠. 흰색이 뼈예요. 뼈 파트 뒤쪽 부분에 뼈돌기처럼도 보이고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른쪽 왼쪽의 차이가 나고, 이런 경우 하비갑계도 크지만 중비갑계도 오른쪽이 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비중격이 휘면서 같이 그 공간을 메우면서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분은 비중격 망곡증이 꽤 심하게 보이고 있었고, 비갑계도 양쪽으로 되게 커져 있어서 기능적으로 코막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했던 케이스였어요. 이렇게 많이 뼈가 왜곡돼 있고 비중격이 휘어 있는 경우 비중격 연골의 사용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사이즈를 좀 체크해 봤는데 의외로 사이즈가 괜찮았어요. 높이가 한 25.59, 앞뒤로가 거의 29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휘어 있는 이 부분에서의 모양 자체는 반듯했기 때문에 뼈와 연골이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거지, 이 연골 자체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아서 이 연골이면 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 연골 쓰고 부족하면 뭐 기연골 정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수술을 들어갔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보자면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가 미간부에 이 연조직의 두께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연조직의 두께를 보게 되면 딱 봐도 좀 어색하죠. 그래서 두께를 재보면 거의 6mm 넘게 나와요. 이게 제가 보통 재보면 한 3에서 5mm 정도 되는데 6mm면 꽤 많이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없어지면서 높이감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필러를 녹였어요. 필러를 녹였더니 미간부는 이제 다 빠졌고, 그리고 코 아래쪽에서 약간 코의 힘이 이제 관찰이 되더라고요. 이 왼쪽 콧등 옆 측벽이 약간 꺼져 보이면서 코가 휘어 보이는 게 관찰이 됐고, 측면을 보게 되면 미간부가 꺼지면서 감춰져 있던 매부리가 나타나고, 이게 꺼지다 보니까 여기 높이감에 대한 상실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약간 채우기를 원했는데 본인이 실리콘은 좀 싫어서 이거를 다른 거를 할 수 없냐,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높이감이 있으면 약간만 채워주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근막을 사용해보자, 그래서 기증된 건조근막을 사용해서 콧대를 전체를 깔았어요. 이거를 다듬고 나서 전체를 까는 식으로 계획을 잡고 수술을 진행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보게 되면 확실히 코가 휘어 있죠. 비중격이 왼쪽으로 지금 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격은 기둥이고 겉코는 지붕이기 때문에 이렇게 휜 거죠. 그래서 코는 오른쪽으로, 안에 있는 비중격은 왼쪽으로 지금 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하면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사실 이분이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하셨었는데, 자기는 콧볼이 약간 처져 보여서 콧구멍이 좀 보이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도 콧볼이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코가 들려서 생긴 건 아니니까 코끝을 좀 더 잡은 다음에 콧볼 올리기를 같이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매부리도 다듬고 휜 것도 잡고 콧대도 근막을 사용하고 콧볼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케이스였어요. 환자분이 디테일하게 많이 얘기했던 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면서 했었고, 이분 수술하고 나서 1년 9개월 만에 오셨어요.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있고 코끝이 많이 슬림해 보이죠. 그리고 콧볼이나 이런 콧구멍의 모양이 좀 덜 보이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뭉툭한 느낌이 코끝이 개선됐고 매부리는 거의 보이지 않고, 요 콧대, 이쪽 콧대 부분이 근막으로 이렇게 채워져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실리콘처럼 이렇게 있는 건데 라인도 꽤 괜찮죠. 그래서 입체감도 꽤 살아있고 좋아요. 그래서 콧볼 이렇게 쳐져 있는 느낌도 많이 좀 부드러워지고,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꽤 잘 살아있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잡혀있어서 측면에서 보면 잘 살아있죠. 그래서 코끝의 느낌도 좋고 전체적으로 콧대 시작한 점도 입체감을 줄 정도로 충분히 있고, 매부리는 거의 보이지 않고 위에 쪽도 잘 살아있어요. 이분 콧구멍 모양을 보면 예전에 비중격막증이 있어서 약간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양이 있었고, 외형적으로도 코가 휘어 있어서 콧구멍 모양이 좀 더 달랐었는데, 오른쪽으로 코가 휘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더 넓고 이쪽이 약간 이렇게 각지게 되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좀 더 돌려주니까 콧구멍 모양이 좀 더 맞아지는 느낌으로 표현됐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약속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여해서 콧구멍 모양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코끝이 반듯해지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해봐야 돼요, 이 정도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코끝이 교정이 되면서 좋아진 케이스지 제가 의도해서 이걸 맞춘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핀 느낌도 많이 개선돼서 스트레이트한 느낌으로 보이고, 자세히 보면 약간은 휘어져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흐르고 그 라인이 약간은 이쪽이 볼륨이 부족한데, 역시 수술 전에 볼륨이 부족한 부분이 약간 보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스프레더 그라프트라는 펼침이식 됐고, 여기다가 연골도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캐모플라지라고 해서 이게 위장 이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최대한 스트라이트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런 콧뼈의 양쪽 폭의 차이, 얼굴의 폭 차이, 이런 것들이 다 관여하기 때문에 완전한 스트레이트는 어려워요. 저는 이 정도의 스트레이트가 되면 휜코는 많이 개선됐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완전 100%를 만들긴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환자분도 상당히 만족했고 전체적인 입체감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만족했어요. 이 환자분 수술 후 CT도 보여드릴게요. 이 코끝이죠. 다시 뒤로 가게 되면 이 비중격, 이 비갑계. 비중격이 상당히 왼쪽으로 휘어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반듯하죠. 이쪽에 뼈돌기 있었던 것도 없어졌고, 비갑계가 되게 커져서 다 붙어 있었는데 이런 공간이 마련됐고, 중비갑계도 되게 커졌었는데 이것도 사이즈가 약간 줄고, 전체적으로 숨쉬는 공간이 마련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 숨 쉴 수 있는, 환자분은 뭐 비염 수술하고 나서 코로 숨 너무 잘 쉬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교정을 하면서 안쪽도 좌우의 공간이 많이 대칭적으로 됐고 사이즈도 얼추 비슷해지는 느낌으로 변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가 근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지금 근막 들어가 있는데 4.2mm 정도 되는 거죠. 높이를 많이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사진을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콧대의 시작점이 살짝 올라오게 돼요. 콧대의 시작점이 올라오면서 입체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코에 길이감을 주고 하기 때문에 약간 한 1, 2mm의 그런 높이나 이런 걸 줘도 코의 입체감이나 길이감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실리콘이 싫다면 근막도 되게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제가 필러를 하고 나서 녹인 다음에 근막을 사용했는데,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근막은 실리콘보다 입체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경우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실리콘이 베스트다, 나는 그런데 실리콘 절대 사용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 쓰는 것이고, 그걸 썼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입체감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그렇게 동의하고 수술했는데 1년 9개월 만에 오셨는데 입체감이 꽤 있게 잘 돼서 실리콘이 들어갔을 때 느낄 수 있는 입체감 정도의
그런 모습이 나와서 근막도 입체감이 어느 정도 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케이스라서 제가 케이스 리뷰로 선택했어요. 아무래도 모든 근막이 다 이렇게 표현될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근막이 습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은 드리지만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케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